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는 앰플리파이어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다루고요. 그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엠모스 인버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4번 정도의 수업이 더 남았는데 이 4번의 수업은 디지털 쪽에 시간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다 만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앰플리파이어의 종류 중에서 처음에 배웠었던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말고도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음, 이 앰플리파이어의 기본 동작은 트랜스 컨덕턴스를 건드리는 것이죠. 트랜스 컨덕턴스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증폭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로드 레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전압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이런 앰플리파이어의 동작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컨덕턴스 자체가 게이트 전압과 소스 전압의 차이를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바꾸어 주거나 혹은 소스 전압을 바꾸어 주거나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트랜스 컨덕턴스를 작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지윤 씨 알겠습니다. 네, 이건 제 잘못이니까 지각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랜스 컨덕턴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 반드시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가 아니더라도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도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현재 페이지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었냐면 RO가 그러니까 모스펫의 아웃풋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게인과 인풋 임피던스를 구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티지 게인이 다음과 같이 GM과 RD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게 되면요. RO의 효과를 무시했을 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랑 유사한 꼴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전에는 게이트 전압을 바꾸어 주었고 지금은 소스 전압을 바꾸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달라지게 되어서 그래서 볼티지 게인의 부호도 바뀌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인풋 임피던스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소스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 오버 GM이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훨씬 작은 인풋 임피던스를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이제 그거 말고 만약에 RO가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아니면 그걸 무시하지 않고 고려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식이 좀 더 불편해지고 좀 더 복잡해질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위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 이렇게 여기 우리가 지금 인풋 전압을 인가를 해 주었죠. 여기가 소스입니다. 소스고 그 다음에 이쪽이 드레인 쪽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마이너스 GM의 B 인이 되겠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 요렇게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쪽 드레인이 있고요. 이쪽 드레인에 드레인 전압이 이렇게 인가가 드레인 저항이 이렇게 인가가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그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O 무시했을 때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밑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GMB인 만큼 흐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GMB인 만큼 흐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웃풋 전압은 다음과 같이 전류가 GMB인 만큼 흐르고 그 다음에 RD를 통해서 그렇게 흐르게 되니까 여기서 생기는 전압 강하량이 이만큼이 될 것이고요. 전압 강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V out 값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잠시만요. 네. 질문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여기다 뭘 하고 싶은 거죠? 여기다 뭘 추가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 이제 모스펫에 아웃풋 저항을 붙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막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갖다 놓고 뭐 KCL 풀고 하면은 될 텐데요. 요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한 걸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상황은, 이 빨간색만 있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V인 값을 전압을 이렇게 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이쪽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흐르는 전류 값은 마이너스 GMB인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걸요, 다음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류를 얼만큼의 전류가 들어가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GMV인 만큼의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라는 것은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면 전압이 V인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이것은 확실히 이 트랜스 컨덕턴스를 만큼 곱해진 이만큼을 전류를 만들 것이고 이것이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GMV인 만큼 요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아웃풋 저항을 얼마로 만들어냈죠? 바로 여기 아웃풋 저항은 바로 곱하기 RD만큼을 해준 만큼 된 값이 아웃풋 저항으로 아웃풋 전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검은색으로 그린 저 네모 상자들하고 이런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빨간색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러시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소스 전압을 걸어주면 그에 따라서 전류가 요만큼 GMV인 만큼이 이 우리의
저항 RD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이제 RD만큼 곱해서 그게 전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 파란색 부분을 다뤄볼 거예요. 이 파란색 부분을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파란색 부분이 연결이 되는 순간, 파란색 부분이 연결이 되고 만약에 어느 순간 우리가 V인 값이 어느 순간 양수였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값이 얼마가 될까요? 바로 GM RD 곱하기 V인 만큼이 될 테니까 이것도 양수값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값이 V인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클까요? 이게 클까요? V인이 클까요? 요 녀석이 클 겁니다. GM 곱하기 RD 값을 우리가 1보다 크게 잡아주게 됐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의 전압이 여기의 전압보다 더 높게 되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일까요? 바로 V out 마이너스 V in 만큼을 해서 그것을 R5로 나눠준 만큼의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 R5라는 패스를 통해서 흘러나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요 RD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RD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이렇게 들어오던 GMVin이라는 이 전류가 그 전에는 이 RO라는 게 없었을 때는 그저 오로지 RD만을 통해 가지고 흘러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RO라는 이 패스가 생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GMVin이라는 이 전류가 일부는 이쪽으로 빠지고 일부만 이쪽으로 가게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RD가 경험하게 되는 그 전류값은 원래의 GMV인 값이 아니라 거기서 얼만큼을 빼줘야 되냐면 이쪽 RO 브랜치로 빠지게 되는 전류만큼을 빼주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빼줘야 되는 그 전류의 값은 바로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RO를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요런 패스가 하나가 생긴다는 거죠. 요런 패스가 하나가 다시 생겨가지고 요 패스에서 들어가는 요 전류값이 되먹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V out 마이너스 V in을 RO로 생각해주는 요 RO 브랜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만큼을 빼주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그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는 GMV인을 합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Vout 마이너스 Vin 나누기 RO만큼을 합치고 그것이 증폭된 것이 Vout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간단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Vout이 다른 것이 아니라 RD만큼 곱해주는데 거기에 전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류가 그냥 전류가 곱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 RO라는 패스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게 되는 요 영향까지 고려를 해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특성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정은 아주 명확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Vout을 좌변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RD 오버 RO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은 Vin으로 묶어주면요. 그 다음에 GM과 그 다음에 1 RO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로부터 이제 우리는 쉽게 볼티지 게인에 해당하는 그 비율이 바로 GM 1의 RD를 1 플러스 RD 제가 뭘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요. 여기 RD를 하나를 빼먹었군요. 그렇습니다. 빼먹었어요. 미안해요. 여기 RD가 하나 빠져있죠. RD가 이렇게 하나 빠져있죠. 요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요와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 자체는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과 동일한 식이고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과 동일한 식이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요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쉽게 유도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RO를 추가를 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출력단하고, 그렇죠, 출력단이 여기서는 드레인이죠. 드레인하고 그 다음에 소스, 입력단이죠. 출력단과 입력단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러한 출력단과 출력단과 입력단이 파란색 선으로 연결이 되기 전에는 그저 입력이 무조건 RD만큼 곱해져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러한 패스가 확립이 되게 되면 입력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값이 다시 입력에 의해 가지고 그 영향이 다시 스스로를 조절을 하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더해주는 숫자가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런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단순히 RD만큼의 곱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완화된 만큼의 게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와 같이 RO가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그 식들이 복잡해지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되죠. RO만 넣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식들이 막 엄청 복잡해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입력단과 출력단을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 사이에 입력이 출력으로 결과를 보냈는데 그 출력의 결과가 다시 입력 결과를 바꾸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력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입력 전압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고요. 트랜스 컨덕턴스, 그러니까 RD 쪽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전류 값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드린 설명에 대해 가지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개념이 우리가 전자회로에 이제 2학기 때 열리는 고급 전자회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학기 때 열리는 고급 전자회로 과목도 많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따라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별다로 얘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우에는 아웃풋 임피던스는 소스하고
소스에 넣어주나, 그러니까 게이트에 넣어주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생각을 할 때는 인풋 소스 시그널의 크기는 0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깥에서 바라본 아웃풋 임피던스는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나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나 동일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앰플리파이어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스 팔로워에 대해서 다루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왼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게이트에 신호를 인가를 하고 커먼 소스라면 이게 이쪽으로 아웃풋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소스 쪽으로 아웃풋을 뽑아요. 소스 쪽으로 아웃풋을 뽑으니까 실제로 이것이 앰플리피케이션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증폭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회로입니다. 예. 우리가 증폭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때 성장을 10% 성장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은 곱하기 1.1을 한 것을 10%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0.9 이렇게 곱하기 0.9만큼 곱한 것을 성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신호가 V인이라는 신호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10배 V인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 증폭이라고 부르죠. 혹은 2배 이것도 증폭이겠죠. 1.5배 이것도 증폭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0.8배가 된다면 이것이 과연 증폭일까요? 라고 말하면 이건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뜻에서 증폭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 소스 팔로워는 굳이 증폭률을 구하자면 그 값이 1보다 작게 되는 그런 회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그널을 더 크게 만들고 하는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자, 더 갈수록 더 이상하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이 구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한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기에 모스펫이 있고요. 이 모스펫의 게이트에 시그널을 연결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만 표기를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위아래에 적절한 전압을 DC 전압을 인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신호를 별도로 인가하기 위한 이런 캡이 있어서 소신호는 적절하게 이쪽 게이트에 인가가 되고 DC는 이쪽 다른 쪽의 패스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인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압이 딱 잘 인가가 되었다 라고 하였을 때 출력을 이쪽 Bout 쪽으로 빼내는 것이 바로 이 소스 팔로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 상황을요, 한번,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한번 이쪽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스몰 시그널 모델이니까 여기가 게이트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압을 가지고 트랜스 컨덕턴스가 이제 동작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RO를 무시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RO를 그리지 않을게요. 그리고는 드레인을 어디론가 연결해야 될 텐데 드레인 단자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VDD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말은 이게 아이디얼한 전압원이기 때문에 AC 측면에서는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단자가 어떤 단자죠? 요게 이제 모스펫의 소스 단자인데요. 소스 단자는 R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서 그래서 그라운드로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RS겠죠.
그러니까 요 단자 이름이 뭐죠? 이쪽 소스 단자가 바로 아웃풋 단자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웃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 트랜스 컨덕턴스에 의해 가지고 흐르는 전류의 값은 Gm 곱하기 단순히 Vin이 아닐 것이고 Vin 마이너스 Vout만큼일 것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다른 곳 빠질 곳 없고 오로지 이쪽 RS로 빠지게 돼 있으니까 이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RS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의 크기하고 동일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GM의 Vin 마이너스 Vout 값이 무엇과 같아야겠을까요? 바로 Vout과 RS만큼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과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서 Vout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러면 GM하고 1 over RS가 될 것이고요. 이쪽 항에는 그냥 Vin에다 GM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써보면 우리의 볼티지 게인은 Vout을 Vin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GM의 이제 RS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떻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식하고 똑같은 식이 되겠죠. 이렇게 식이 되는데 이 볼티지 게인의 한번 식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분모하고 분자의 크기를 비교를 해볼 때 분모는 1 플러스 어떤 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그 수 자체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물론 이것이 양수일 때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것이 그나마 값이 1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에 그나마 가까워지려면은 이 GMRS 값이 커져야지만 GMRS 값이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한참 더 크다면 그러면 이 값 전체는 1로 점근해 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한참 더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소스 팔로우라는 녀석은 개인 입장에서는 항상 개인이 1보다 작은 회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나가지고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제목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왜냐면 이렇게 요게 개인이 1보다 작은 앰플리파이어라니 실제로 이런 것들은 쓸모가 없는 거죠. 앰플리파이어 측면에서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을 때 앰플리파이어를 나타내게 되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개인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바로 개인 자체는 이 녀석이 일단 나한테 들어온 전압을 얼만큼 뻥튀기를 시켜줄 수 있냐는 그 능력인데, 그런데 그 인풋 임피던스라는 건 그러면 일단 나한테 전압이 주어지면 뻥튀기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전압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그 앞단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라는 건 그걸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뒷단에 전달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금 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Common Source Amplifier나 Common Gate Amplifier나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녀석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녀석들의 인풋 임피던스라든지 아웃풋 임피던스라는 것들이 이제 토폴로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딱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게인을 최대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웃풋 임피던스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인을 최대화 시키려고 어떤 단을 이렇게 특정 토폴로지를 가지고 쫙 만들면요. 그래서 이 값을 최대화를 시키는데 혹은 적절한 스펙을 맞추는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 단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금까지 열심히 설계했었던 이쪽 단에 있는 이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 임피던스 값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인은 맞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아주 좋은 그래서 증폭이 잘 돼가지고 좋은 시그널이 있는데 크고 좋은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등가 외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B 시그널을 잘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너무 커다란 여기에 너무 커다란 우리가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설계한 그 앰플리파이어 단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적절한 로드를 달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R 로드를 넣어서 이 전압을 B 시그널을 받아서 먹고 싶은데 여기서 그거를 아웃풋 임피던스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뭔가를 바꾸게 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아웃풋 임피던스도 그러면은 잘 맞춰주어야겠네. 이 아웃풋 임피던스 보통 작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이걸 작게 만들어야겠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작게 만들려면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라면 RD 값 같은 경우를 그거를 작게 만들어 주어야겠죠. 그러면 이 RD 값을 바꾸게 되면 근데 또 뭐가 바뀌게 되죠? 개인 값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앰플리파이어를 만들었는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안 맞아서 뒷단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맞춰주려고 열심히 또 앰플리파이어를 바꾸다 보면은 그러면 개인이 또 깎아먹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왜냐면은 앰플리파이어 설계하는 거는 이제 복잡한 일이니까 겨우겨우 맞춰가지고 이제 개인 같은 것들을 딱 이제 스펙에 맞췄는데 그거를 다시 뒷단에 따라가지고 계속 바꿔줘야 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하나를 만들고요. 뒷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앰플리파이어가 있었을 때 여기에 중간에 하나를 더 넣고 싶다는 겁니다. 짠! 이렇게 하면요. 얘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녀석도 하나의 스테이지인데 요 스테이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입력을 받은 입력을 그대로 출력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고요. 그러니까 증폭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여기에 있는 전압을 이쪽으로 그대로 바꾸어 주면서 다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스테이지의 아웃풋 임피던스 값이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전체 여기 스테이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친 여기 스테이지의 그 모습이 마치 뒷단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게인은 이 녀석의 게인이 보이고 아웃풋 임피던스는 얘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고생해가지고 만든 이 코어에 해당하는 이 앰플리파이어 단을 바꾸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냥 단순히 물론 실리콘 에어리어를 좀 더 소모를 하겠지만 여기에 약간의 오버헤드를 가지고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대신 설계의 복잡성 같은 것들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이 여러가지 다른 자유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소스 팔로우라는 회로가 그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녀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1보다 작습니다. 요 스테이지 자체는 개인이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이 개인은 대신 1에 가깝게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게는 1이지만 실제로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지만 그러한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고 대신 이 회로를 구해보면요. 이 회로는 여전히 그 게이트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인풋 임피던스 값 자체는 무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에서 나와 있는 이 전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최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전압 값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얼마로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왜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소신호 모델을 생각을 해보세요. 소신호 모델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이쪽으로 보게 되는 RS가 보이게 될 것이고요. 위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1/GM이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패러럴로 RO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웃풋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이 RS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있는데 이 녀석이 1/GM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RO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병렬 저항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개들 중에서 어떤 녀석이 제일 작은 녀석일까요? 우리가 손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 RO 값은 꽤 클 것입니다. 이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RS 값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GM 값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GM하고 RS를 곱한 값이 1보다 훨씬 더 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값은 보통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니까 이온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되니까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크다라는 말은 물론 상대적인 것입니다만 크고 그래서 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고 해서 작은 그런 아웃풋 임피던스 값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뭐냐면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방금 전 슬라이드만 보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도대체 왜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앰플리파이어들은 그 한 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혹은 그 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앞뒤 관계 뒤와의 어떤 이제 전압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를 위해 가지고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소스 팔로워가 중간에서 그 코어에 있는 부분에서의 설계를 바꾸지 않고 대신 아웃풋 임피던스만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최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여기서 이 녀석의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이 실제로 1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1에 가깝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려면은 GMRS가 일단 커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게 일단 이 녀석도 전류를 계속 DC 전류를 잡아먹을 것이고 실리콘의 면적을 잡아먹을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신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목적으로는 참 적합한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자비 책에 나와 있는 이 17.36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항으로 생각을 해 주었잖아요. 하지만 저항보다 커런트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디얼한 커런트 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DC 전류는 확보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소신호의 임피던스 값은 무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신호 임피던스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한번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개인식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개인식에서 RS 값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요 값이 이제 1에 가까운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그러면은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또 커런트 소스를 만들려면 거기에는 또 그만큼의 지금 방송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커런트 소스를 만들려면, 아이디어랑 커런트 소스를 만들려면 그만큼의 또 소자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오버헤드가 있겠죠. 자, 이 다음 슬라이드는 그 전 거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커런트 소스를 구해보자 라고 커런트 소스를 붙이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커런트 소스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바로 앰모스펫을 새추레이션 영역에 동작을 시키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앰모스펫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요, 이거는 증폭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커런트 소스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이어스 전압만 딱 결정이 되어 있죠. 실제로 시그널은 여러분 혹시 버퍼링을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버퍼링이 심한가요? 혹시 좀 채팅을 쳐주시겠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요. 예. 네네. 다행이네요. 지금 제 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버퍼링이 지금 있다고 나와가지고. 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할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커런트 소스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이 녀석이 이제 소스 팔로워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선 이 녀석은 커런트 소스니까 성능이 아이디얼하겠지 라고 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 예제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런트 소스 새추레이션 영역으로 동작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트랜지스터 자체도 새추레이션 영역에서
R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RO에 해당하는 만큼이 바로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RS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예. 그 점 한 가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제는 디자인 예제인데, 예, 요거는 디자인 예제인데요. 이걸 지금 다 다루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시가 되었고요. 우리한테 한 15분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디지털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그 질문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내용을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으시면 혹은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질문을 적으려니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활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네네. 일반적으로 모스펫에서 게이트로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네, 모스펫에서는 게이트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것은 구조상으로 그렇죠. 모스펫의 게이트는 채널 영역하고 산화막으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요. DC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AC 상황에서는 어떠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그러면 AC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축전기, 캐패시터도 DC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AC 상황에서는 축전기에서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스펫의 게이트 전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축전지에 전류를 흘리려면 그 녀석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축전기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값이 낮아집니다. 그 말은 저주파 상황에서는 아주 낮은 주파수를 생각하는 극한에서는 게이트 전류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을 것이고요. 반면 높은 주파수로 가면 갈수록 게이트 전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으로 생각하고 휴대폰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때 혹은 이제 뭐 그런 주파수는 보통 낮은 기가헤르츠 대역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모스펫의 게이트 전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성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전자회로 요 과목에서 다루는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주파수 킬로헤르츠나 메가헤르츠 단위에 있는 그런 경우를 보통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게이트 전류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스몰 시그널에서 게이트 전류가 제로라고 하는 이유는 로우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불러서 기가헤르츠 대역을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절대로 게이트 전류를 무시할 수 없고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전자회로 2학기에 배우는 과목에서는 모스펫의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있게 되는 이 캐패시턴스 성분을 무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프리퀀시 리스폰스 같은 것들을 주파수에 따른 응답 특성 같은 것들을 배울 때 이 CGS 성분,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있게 되는 이 캐패시턴스 성분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좋은 질문이었고요, 아주.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꼭 디지털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리다가 없으면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맛보기 이야기부터라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 남은 4시간, 실제로는 이제 3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때 동안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과목이 또 전컴의 4학년 과목으로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1학기 때 강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학기에도 강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학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4학년 과목으로서 디지털 집적회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과목도 나중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그 앰플리파이어라는 것이 바로 아날로그 회로에서의 꽃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가장 이제 그 정수라고 할까요? 가장 이제 핵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날로그 회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은 회로들 중에서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실레이터 같은 것들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고급 전자회로 같은 걸 배우면 다루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주파수를 변환하게 되는 믹서라든지 이런 회로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앰플리파이어가 가장 중요한 회로인 것은 맞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완전히 도메인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디지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회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시절에는 사실 디지털이 무엇인가, 왜 디지털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로 학생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상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어원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디지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를 우리가 특정한 숫자들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혹은 꼭 그게 0에서부터 9까지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을 한다. 와 같은 이런 디짓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 라는 것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암묵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하면 바이너리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디지털은 거의 바이너리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0과 1로 나타내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디지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0부터 10까지 하게 되는 이거 데시말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진법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삼진법이라고 해가지고 삼진회로 이런 것들이 기사에서도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오곤 했었죠. 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겠구나. 꼭 바이너리만은 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인 다수는 세상 거의 모든 것은 요즘 이 IT 시대에 다 바이너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값은 그래서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물리적인 근본이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전자회로가 이 디지털 사회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사실은 다 전자회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 0과 1이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추상적인 것을 전자회로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는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들 너무 다 쉽게 아시겠지만 0의 로지컬한 제로에 해당하는 값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0V 혹은 그라운드의 전압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은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이 로지컬 1은 바로 VDD 값으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간단하죠. 그러니까 0V,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0V, 5V 해가지고 0V면 이게 로지컬 0, 5V면 로지컬 1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요. 요즘 세상에서는 0V면 로지컬 0, 0.7V면 그러면 로지컬 1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걸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가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을 1로 바꾼다든지 1을 0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뭐 0과 0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0이 나오고 0과 1을 받아들이면 1이 나오고 1과 0을 받아들이면 이것도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과 1을 받아들이면 이건 0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이런 예를 든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런 게 있으면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드웨어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있는 그런 여기서 말하는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제가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AND, OR, NOT와 같은 이러한 오퍼레이션이 될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드웨어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자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3분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것이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이 모든 각각 하나하나의 로지컬 오퍼레이션마다 우리가 해당하는 여러 개의 각각에 해당하는 회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2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많은 그런 로지컬 연산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인버터와 이 낸드라는 두 가지 오퍼레이션만으로도 나타내어 줄 수 있다. 더 우리가 만약에 추상적으로 더 그냥 대충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오로지 낸드 게이트 하나만 있게 되면 이걸 가지고 모든 로지컬 오퍼레이션들을 다 다룰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료에 보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가 어떤 거냐면 요 산술연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술연산, 이진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진수를 덧셈하고 뭐 뺄셈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이진수의 덧셈 같은 것들이 사실 0하고 더하면 0이 됩니다. 0하고 1하고 더하면 1이 됩니다. 1하고 0하고 더하면 1이 됩니다. 1하고 더하면
10이 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리가 안 맞으니까 이걸 00, 01, 01, 10 이렇게 표시하면요. 우리가 요걸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요. 숫자 A라는 것을 받고 B라는 걸 받아가지고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이게 C라는 숫자하고 S라는 숫자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0하고 0을 더하면 0과 0이 됩니다. 0하고 1을 더하면 0과 01이 됩니다. 1과 0을 더하면 01이 됩니다. 1과 2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로지컬 오퍼레이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치 두 개의 논리 오퍼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A, B를 가지고 C를 만들어내는 이런 함수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 C의 모습은 그러니까 0, 0, 0, 1이죠. 그 다음에 A, B를 더해가지고 S를 만들어내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하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0, 1, 1, 0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진수의 덧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 11일 때 오직 두 개의 입력이 모두 다 로지컬한 원일 때 로지컬 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이것이 바로 A and B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C라는 값은 A and B로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00, 01, 10, 11 오로지 한 가지만 둘 중에 하나만 1이었을 때 1이 나오고 그 녀석이 00이거나 10일 때는 1이 안 되는 0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A exclusive or B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 날에는 제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이니까 디지털 설계 부분의 강의 자료를 가져온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바로 구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이메일이나 아니면 오페이스 아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